반갑습니다. 자, 전주에 조합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그 다음에 사학계획 승인,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건축법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모델링인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출제를 잘 안 했거든요. 20한 5, 6회 전만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됐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30회 이후부터는 집중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됐죠. 리모델링이.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본격적인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삼본, 이런 데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게 정부 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정된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개정이 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되니까 출제도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출제를 하다가요, 작년에 한 번 쉬었어요. 연속 출제를 하다가 작년에 한 번 쉬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작년에 한 5년 만에 한 번 쉬었어요. 5년 연속 나오다가 한 번 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 한번 전반적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하고 똑같냐면 정비 기본계획과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면 특광시장입니다. 똑같죠? 특광시장인데 시장은 두 개로 나누죠. 대도시장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죠.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의무입니다. 대도시 아닌 시장일 때는 도지사가 뭐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지 수립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대도시 아닌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면 도한테 가서 뭐 받았냐면 승인을 받았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든 대도시가 아니든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차이점. 그래서 대도시 시장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면 도한테 가서 뭐 받는다? 승인을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의학적 강의할 때나 기본서 강의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든 목적은요, 누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일기 신도시를 통제하려고 만들었어요. 일기 신도시에서 이제 활성화되니까. 근데 일기 신도시가 전부 다 뭐냐면 대도시예요. 그죠? 분당이 있는 성남, 평촌이 있는 안양, 중동이 있는 부천, 일산이 있는 고양시, 전부 다 인구가 거의 10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들입니다. 여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누구의 승인을 받는 게 상식이다?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상식이죠. 정비기본계획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몇 년 단위로 만듭니까? 그죠? 10년마다 만들죠. 그죠? 그리고 재검토 기간은 몇 년? 5년. 이거는 똑같죠.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계획이잖아요. 그죠? 계획이다 보니까 만들 때 의견 듣습니다. 의견은 항상 두 번 듣죠. 누구한테? 주민들에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주민 공람시켜 주는데 정비 기본계획도 공람기한이 며칠이었나요? 14일이죠. 똑같네요, 이것도. 그리고 의회한테 의견을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기한이 며칠이었어요? 60일 안에 의견을 줘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60일 아니고 얼마? 30일 안에 의견을 줘야 됩니다. 며칠요? 30일. 그리고 협의시민은 수립권자가 특광 또는 시기 때문에 협의시민은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갈 거다? 지방 라인을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거고, 시민은 지방 도시기관의 시민을 거치니까 이거는 뭐 일반 루트를 타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차이점이 딱 두 개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요.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의회한테 의견 물어볼 때 정비 기본계획은 의회에서 답변 주는 게 아니라 며칠이고 60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30일. 두 번째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 때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도한테 승인을 안 받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은 누가 하는 거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조합이 하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조합이 하는 게 대세요. 대부분 가보면 거의 99%는요, 조합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 조문에서는 조합이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은 조합이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현상이고, 아마 여러분들 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리모델링 조합원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요, 누구도 가능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도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뭘 안 만들고? 그렇지, 조합을 안 만들고 한다 이겁니다. 조합을 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한테 가서 뭐 받아서? 허가를 받았어. 리모델링 할 때는 여러분 허가 받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왜 허가 받냐면요, 리모델링이 뭐 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리모델링이 뭐 하는 행위냐면요, 대수선하거나 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가면요,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3개예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뭐냐면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요 2개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예요.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뭐 받는 게 맞다? 허가죠. 우리가 주택법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근데 리모델링의 본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양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요,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만다 분양을 하는데, 분양할 때 뭘 들고 와야 된다? 청약 통장을 들고 오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를 분양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빌라를 분양할 수 있는데, 빌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빌라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30개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허가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허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을 지을 때 거기 30개 이상이 일반 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을 할 때 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반드시 들고 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본질은 많은 행위더라.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돼 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경우는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뭐 받는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입주민들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고 사용자나 관리주체 누구도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조합이잖아요. 그죠? 조합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도 할 수 있다.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할 수는 있는데 얘들이 할 때는요, 얼마 동의를 받는다는 게 시험에 나올 거냐면 전원동의입니다. 전원동의.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전원동의는 아니거든요. 3분의 2가 동의하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전원동의입니다. 전원동의.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벌써.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합으로 들어가면 밑에 나오네. 바로 밑에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동의요건이 얼마? 3분의 2. 각 동에서는 과반수고 전체에서는 3분의 2. 동만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100일 동만 리모델링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100일 동만 저 혼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적도 없고 실제 우리가 성공했다는 예도 신문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근데 동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에서 얼마? 3분의 2죠. 그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때는 뭐 받으라고 했어요? 허가죠. 그래서 조합이 이제 드디어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뭐 한다? 착수합니다. 이때 동의요건이 달라요. 이때 옛날에 얼마였냐면 4분의 3이었어요. 4분의 3. 그죠? 그래서 4분의 3인데 얼마 전에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꿨어요. 몇 프로로? 75%. 75%가 뭡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이 7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시험에서 2개를 바꿔서 시험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당연히 너무 쉽잖아요. 바꿔서 내기가.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분수. 문장을 잘 봐야 돼. 조합을 설립하는데 리모델링에 착수할 때 동의요건처럼 문제를 풀어버리면 대응 참선합니다. 알고도.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인지 조합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에 착수할 때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조합 설립할 때는 뭐예요? 분수. 착수할 때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반대한 사람이 당연히 조합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리모델링에 돈 없다고 싫대요. 그런데 억지로 리모델링에 참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다? 재건축하고 똑같죠. 그래서 반대한 자에 대해서는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할 때는 당연히 경쟁 입찰 방법을 해야 되고 공사 끝났죠? 그럼 뭐 한다? 사용 검사를 받고 뭐 등등은 마치 재건축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요. 리모델링의 개념이 처음 들어올 때 한 20, 30년 전에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게 비슷한 개념이죠.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거의 유사 개념이라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은 어디에 있고 주택법에 있고 재건축은 어디로 이제 갔냐면 정비법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리모델링은요 뭐하고 유사 개념을 가져가냐면 재건축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져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재건축은 뭐 해버리고 쌍 밀어버리고 다시 짓고 리모델링은 대수선한다. 뭐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서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에도 뭐가 있어요? 재건축 진단이라고 있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에는 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근데 리모델링의 안전진단하고 재건축 진단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까다로운 게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모델링이 까다로워야 되죠. 왜냐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할 때 조금 소홀하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 썰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 안전에 문제가 될 우려는 없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종전에 있던 구조를 갖다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100만 한 번째가 무너지면 대형 참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까다로운 게 바로 나오죠. 몇 번 하게 되냐면요. 안전진단도 하고요. 뭐도 한다? 안전성 검토라는 겁니다. 안전진단하고 뭘 한다고요? 안전성 검토. 1차하고 2차, 1차하고 2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전에 대한 평가를 몇 번 하게 돼 있다? 4번 합니다. 4번. 그 밖에는 까다롭죠. 근데 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그 차이가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안전진단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단지가 있죠. 이 단지가 리모델링 하기에 적합한지, 증축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게 뭐더라? 안전진단이고, 안전성 검토라는 건요, 기존의 리모델링이 뭘 한다?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만큼이 증축되면요, 증축된 것이 안전한, 증축되고 난 이후에 평가하는 게 뭐더라? 안전성 검토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화 강의나 요약식 강의에서 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조금 심도 깊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꼭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여러분들처럼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쭉 제 커리큘럼을 따라온 분들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끼어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끼어드는 건 뭐냐면 문제풀이부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암기법이나 이런 코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없어요? 있죠.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수업 들을 때는 뭔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거는 과정입니까? 수업 들을 때 뭔가 이해했잖아. 그게 끝이에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어디 가서? 시험장 가서 글자를 보고 답을 찾아내는 게 최종 과정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요. 유튜브에 단편 올라와 있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하면 이제 물어볼게 정리가 되던가요, 혹시? 안 될 건데. 그 순간은 이해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봤던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 거로 소화되고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되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다른 부분들 뭐 찾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보고 하는데 순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결할 때는 괜찮아요. 볼트 쪼는 법, 뭐 하는 법 이거 보면 보여주면서 하거든. 엔진오일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냉각수 가는 거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데 어떤 체계적인 지식들을 해봐야 그때 순간에 봤던 것들이 절대로 머릿속에 안 남더라고. 이게 안 돼. 소화가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지. 시험장, 특히 시험장에서. 시험장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군인들이
군인들이 사격 연습하라고 수류탄 던지는 연습하라고 난리를 치다가 실제 전투에 나와가지고 저게 총알이 빗발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죽죠. 다 죽어버린다니까. 전장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들을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순간 땜질하게 되면 그 순간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운데 시험장에서 못 써먹어요. 시험장에 써먹지 못하는데 했다. 그거는 시간 낭비해진 거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왜 절대평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진 사람이 많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다. 제대로 한 사람보다는 공부를 단편 지식을 조각조각 맞추기를 하고 있다. 근데 희한하게도 뭐 하는 날이냐면 시험 치는 날은 그 조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고 조각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진단 들어갑니다. 안전진단에서 이제 몇 개 있어요? 2개. 안전성도 몇 개? 2개. 안전진단하고 안전의 차이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1차하고 2차의 차이점이 있어요. 1차는 둘 다 뭘 하는 게, 안전진단이나 안전성검토나 1차는 뭘 하냐면, 정축에 대해서 하는 게 1차입니다. 정축.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를 한다고 했죠. 정축할 수 있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있나 없나? 있지. 그러면 있으면 몇 개를 할 거야? 2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 있지. 그 3개를 했어. 3개를 했어. 3개가 적절한지. 야, 3개는 무너지지 않나? 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게 1차예요. 안전성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둘 다 1차는 뭘 하는 거예요? 정축. 기존에 거 하면요. 가능하나? 안전성 검토는 안 무너지나? 이거죠. 안 무너지나? 범위의 적정성. 그 다음에 2차는 둘 다 뭘 하는 거냐면요. 구조에 대해서요. 구조. 둘 다 구조라니까요. 둘 다 구조. 근데 안전진단은 뭘 하고? 구조 안전성. 그리고 안전성 검토는요. 적정성이죠. 보니까 안전성 검토는 전부 다 뭘 하네? 적정성 검토나 적정성 검토. 적절한지. 올렸잖아. 올린 게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게 안전성 검토. 요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바꿔서 문제 던지면 뭐 다 틀리더라고요, 이거는. 그죠? 1차 안전진단은 정축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1차 안전진단이다. 전원사망입니다, 전원사망. 여러분 빼고는 나머지 전원사망.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해요.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자체를 구분을 못 해요. 다 뭐하고 들어간다? 암기하고 들어가죠. 암기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당하죠, 그대로. 그래서 구분을 꼭 제대로 좀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진단 하는 기관인데, 안전진단은 누가 하냐면,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누굽니까? 이거 사측 기관이 있죠. 야들도 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안전성 검토는 전문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러니까 누구만 참여한다? 공적 기관만 참여합니다. 무너질지 안 질지.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됐거든요. 통과되고 나서 두 번째 하는 게 안전성 검토이기 때문에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측 기관은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통적인 부분에서 정리한 게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누가 같이 합니까? 건축구조기술사.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하고 안전진단을 1차, 2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심하실 거는 안전성 검토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하고 같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성 검토는 누구만 참여한다고 해서 공적기관,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공적기관이 딱 제3의 공적기관만 딱 해가지고 이게 안전한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은 재건축 진단하고 똑같네요.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똑같네요. 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 안전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판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서 권리변동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재작년에 나왔죠. 권리변동 계획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쉬워요. 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권리가 바뀐다 이거죠. 봐봐요. 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전입니다. 전에 값이 101동 501호 84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이거는 이제 아파트 501호의 아파트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만약에 22제곱미터가 대지 지분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뭐가 되냐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자, 리모델링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가 그냥 대수선하거나 그냥 증축으로 끝내요. 증축이라는 것은 자기들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죠. 리모델링은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데 증축하려고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되냐면 15년이 지나야 돼요. 대수선은 10년 지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을 얼마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30%. 85 미만이면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뭐를 증가시키자면 세대수가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30% 증가하는데 그 30% 증가가 내가 100제곱미터면 30%니까 130까지를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는데 내가 안 늘리고 그걸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한 만큼을 뽑아내 가지고 아파트를 더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더 짓는 방법이 이제 수평 증축과 수직 증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대수를 얼마까지 증가시킬 수 있냐면 15%까지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데 그냥 증축하는 게 있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101동 501호는 전용 면적이 늘어날 거예요. 대지 지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똑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 보시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지 사용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세대수 증가를 하는 리모델링은 가만히 놔둬.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죠. 자, 전용 면적을 늘리려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 규모는 똑같은데 전용 면적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공용 부분을 줄인다든지 이럴 수 있죠. 복도형 아파트였는데 복도형을 뭐로 바꿔빈다? 복도형을 계단형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복도가 필요 없잖아. 그죠? 그만큼의 면적을 늘릴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뭐로 바꿨어? 전유 부분의 면적으로 만다?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지은 지 50년 되는 5층짜리 내지는 15층짜리 아파트에 가니까 지금은 주차장이 지상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지상에 있고, 지하는 한 개 층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하를 더 깊이 파고 내려가지고 지하 5층까지를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지상에 주차장을 싹 없애버렸어. 그러면 늘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동과 동사의 거리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지상에 주차장을 싹 없애버리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 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하면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요거.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까?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 사용권하고 공용 부분의 면적에 관해서는 뭐로 정하면 된다?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규약이야 뭐 자기들끼리 만든 법칙이니까 그거다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대수가 뭐 되는 경우에 따라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대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렇게 있었는데 몇 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3개를 더 올린 겁니다. 몇 프로가 증가할 수 있어요? 최대 15% 세대수가 증가할 수 있죠. 자, 15%가 늘어났어요. 15% 늘어났으니까 이 15% 늘어난 것만큼 1000세대 같으면 150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럼 150세대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일반 분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일반 분양을 해야 될까, 이거?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법에 있는 사학객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사학객 승인 받아가지고 일반 분양 150세대를 갖다 새로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모을 때는 주택법에 따르는 청약 통장 들고 와야 돼, 안 들고 와야 돼? 들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주택법 적용으로 들어가서 아까는 허가받는다고 했잖아. 허가받는다고 했는데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죠? 증가되는 세대수가 몇 개 이상이면 30개 이상이면 그때는 뭐도 받는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달라지죠. 왜냐하면 야가
84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고 지분이 22제곱미터였거든. 근데 세대수가 증가됐어. 요것만 가져갈게요. 그러면 대지 지분이 25로 똑같은 게 상식입니까?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줄어드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야지. 왜? 그래. 단지 전체의 대지 면적은 리모델링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잖아. 근데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나눠 먹는 게 사람이 많아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새로 지금 분양하는 이 아파트에도 뭘 줘야 돼요? 지분을 줘야 될 거야, 이거. 그죠? 그래서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은 똑같은 게 아니고 뭐에 따른다?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 계획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서 재작년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결론.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것은 그죠?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은 권리 변동 계획이 필요 없죠. 왜? 권리가 똑같아지니까. 맞잖아. 권리가 똑같잖아. 요거는. 그죠? 근데 세대수가 뭐 하게 되면 증가되죠. 그러면 내 권리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은 뭐 할 때만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에서만 수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권리 변동 계획에 뭐가 들어오는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의 권리 변동 명세. 그죠? 그리고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증가된 세대만큼을 분양하겠죠. 그러면 분양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을 낮추는 목적이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는데 세대수 증가가 안 되면 내가 공사비를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 수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150세대를 더 지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세대당 10억에 만약에 일반 분양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더 들어오냐면 150세대면 1,500억이 들어와요. 그걸 갖다가 어디 우선 투입한다? 사업비에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리고 조합원들은 그것 때문에 비용 분담이 얼마나 주는데, 그 다음에 가들한테는 어떻게 분양할 건데 하는 것들이 권리변동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권리변동계획의 4개의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시험에서 권리변동계획은 2번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한 번도 단독 출제된 적은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문에 섞여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쯤 단독 출제하고 싶으면 욕심이 막 드는 데가 권리변동계획입니다. 실제로 세대수가 증가되면 권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실제 사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기간규정 배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정비사업에서 뱉은 거와 똑같아요. 정비사업에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체결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기간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은 말 또 나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든지 안전진단을 요청한 경우로서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리모델링 허가를 만약에 받았죠. 그럴 때는 기간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에서 체킹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풀게요. 자, 1번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특광 대도시는 관할구역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만듭니까? 10년.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합니까? 5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 재검토합니다.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비 기본계획은 승인을 안 받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한테 가서 뭐 받아라? 승인을 받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공란기한이 며칠입니까? 14일이고, 의회한테 의견을 제시하면 의회는 얼마나 의견을 주게 돼 있다? 60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정비기본계획이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며칠입니까? 30일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권리변동계획 나왔네요.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수립하고,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죠. 그럴 때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네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서 리모델링 되기 전과 후의 대지 건물의
권리변동 명세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고,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외의자에 대해서 분양하는 계획,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 그 다음에 조합원의 분담 규모,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하더라. 그 답은 3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이 아니고 옳은 것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해설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좀 지어주시고, 이거 말씀드렸나요, 한번? 예, 옳은 것은으로 푸셔야 됩니다. 밑에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자, 볼까요? 국장은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주거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나왔네. 조합을 설립할 때 각동 50%, 그 다음에 전체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분수 3분의 2, 착수할 때는 퍼센테이지 75%. 자동으로 나와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주민공란기한이 아까 말씀드렸죠. 며칠? 14일. 의회는 며칠? 30일. 리모델링 조합은 단지 전체에 대한 조합만 인정되고, 여러분 동에 대해서도 조합 설립할 수가 이론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않는다가 아니고 되죠. 대도시는 세대전가 리모델링에 따른 가밀 집중이 우려돼서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맞습니까?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하지 말한다고 안 하고 뭐 하란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대도시 아닌 시장일 때 이게 맞는 문장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몇 번? 1번입니다. 1번. 3번 한번 볼까요?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4층 건물입니다. 14층 건물. 그죠? 우리 리모델링 할 때 몇 층이 하면 14층이 하면 몇 개 층? 그죠? 14층 건물에 수익 증출 리모델링이 허용되면 최대 몇 개 층? 2개 층까지만 되죠. 14층이 하면 2개 층입니다. 14층이기 때문에 2개 층이 맞죠. 리모델링 조합세를 인가받을 때는요, 인가 신청서에 소재지 80%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시군한테 제출해서 인가를 받는다. 맞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80%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죠? 자, 들어봐. 지역이나 직장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하잖아. 모집할 때는 몇 프로? 50%. 권한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집했지. 그래서 인가를 받을까, 인가 받을 때는 몇 프로? 80%. 권한이 필요하고 소유권 몇 프로? 15%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권한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 이게. 누구 건데? 리모델링은 지 건데 무슨 사용 승낙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죠? 때로 그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는 온 것 같더만 보니까. 그죠?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제출한 서류가 아닌 것은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옛날에 기출문제.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그걸 알 수는 없다니까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제출한 서류를 어떻게 알아? 그죠? 저립신고하는 서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그 서류를 알아라는 게 아니고 그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보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죠. 누가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있죠. 국민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토지 사용 권은 소유권 15%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주택을 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공급받는 겁니다. 사는 거지 짓는 게 아니니까 소유권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는 전원 동의 맞네요. 그죠?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마하고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신고가 아니고 뭐? 허가 아닙니까?
수익정축 리모델링의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고 10년이 지났으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여러분,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죠. 대수선하거나 많은 거, 정축. 대수선할 때는 몇 년? 대수선할 때는 몇 년? 10년. 정축할 때는 몇 년? 10년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 정축했기 때문에 15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공자를 선정할 때는 수익계약하면 되는데 안 되고 무슨 방식? 경쟁 입찰이죠. 답은 1번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입니다. 그죠? 칼럼에 들어갈 거.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을 설립합니다. 문제 풀 때,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이제 조합 설립할 때고 착수할 때고 헷갈리니까, 요런 조합을 설립한다는 말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지 문제 읽다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이제 많이 듣거든요. 지문이 길어지니까,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3줄씩 되어 있다 보니까 총합이, 그죠? 문제 포함해가지고 20줄이 되다 보니까 한 6줄 읽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문제 읽으러 올라가고 그런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특히 민법과 공법이 대표적인 법이죠. 그 관련.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이 이제 지체될 수 있으니까 문제에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표시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조합을 설립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구분 소유자 의결권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한테 인가받는다. 자, 전체입니다. 단지 전체에 대해서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전체에서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얼마가 동의해야 됩니까? 3분의 2. 각동에서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과반수. 동만 할 때는 동에서 얼마? 3분의 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과반 3분의 2 하면 되니까 답은 3번에서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빈칸을 순서대로 채워봐라. 풀어봤어요? 6번 한번 볼까요? 자, 세대수 증가 정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틀린 걸 골라봐라.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군구한테 가서 안전진단을 요청하죠.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직접 하고는 싶은데 하고 싶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자꾸 하고 그럼 아무 때나 관여하면 돼, 안 돼? 네가 뭐 하는 게 있다고 안전진단을 한단 말이고. 안전진단 누가 합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누구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사측기관, 공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런데 안전성검토에서는 사측기관인 전문기관은 빠져야 안 빠져?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하는 기관을 정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맞죠, 그죠? 1번이 틀렸네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판정이 떨어지면 뭘 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됩니다.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고, 시군은 수익정축 리모델링을 허가하고 나서 구조는 뭐예요? 전부 다 구조는 전부 다 2차 아이가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다. 이게 2차입니다. 시군은 비용의 전부 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국장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그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나 허가 여부를 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조정하도록 했죠. 그럴 때는 따를 수 있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이 똑같은 내용이 정비법에 있어요. 정비법에 이 말 있죠.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시기조정 이래가지고 시도가 합니다. 그거는 시도가 주택시장의 불안정, 좀 전처럼 투기 우려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든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따를 수 있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단 인가시기 조정 요구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마라. 1년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문장을 푸른 적이 있죠. 그하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제 몇 년 안에 해라 이런 건 없는데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자, 안전진단하고 안전성검토 둘 다를 물어봤거든요. 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안전진단으로 이번에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3번에 시군구는 수익정축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의 심의를 요청하면 구조계획상 정축 범위 적정성 평가는 다 뭐였어요? 안전성이었죠.
적정성은 안정성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정축 범위의 적정성이니까 1차 안전성 검토네요. 때에 대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뭐래? 안전성 검토는 사측기관은 뭘 한다니까요. 공적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사측기관이 들어가지고, 그죠?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전문기관은 안 돼. 3번 문제 상당히 좋죠. 안전성 검토라는 걸 밑에 문장을 쫙 주면서, 이렇게 문장을 꼬아놨죠. 신고는 수익 진출 리모델링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했으면 설계도상 구조 안전의 적정성. 구조니까 2차네. 그 다음에 적정성이니까 안전성이네. 국토안전관리원. 맞네. 공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맞네. 공적기관. 에다가 안전성 검토를 의뢰 한다. 완벽하네요. 검토받은 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를 30일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은 나왔죠? 3번에서. 그 다음에 8번 안전진단입니다. 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안전진단은 리모델링에서 문제가 계속 출제는 되는데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놓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정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한 번만 딱 걸리는 순간에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안전진단 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정축경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신고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신고는 정축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적정성은 뭐예요? 안전성 검토죠. 그래서 틀렸네요. 이제 잘하네. 정축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안전진단이죠. 그죠? 2번. 의뢰받은 기관은 신고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하고 안전진단은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추천해야 돼요? 신고가 추천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추천해야 돼요. 조합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하고 같이 하는데, 자, 잘 들어야 돼. 안전성 검토는, 그죠?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안 된다. only 누구만 한다? 공적기관만 한다. 틀렸죠? 리모델링을 허가하고 나서 해당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2차 안전진단을 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니까. 누가 추천해야 돼? 조합이 추천해야 돼요. 시군구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는 상세 안전진단을 할 때 원칙적으로 1차 안전진단을 의뢰한 기관 외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맞아요. 2차는 1차 한 대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2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1차를 한 사람이 공적기관일 때는 2차에 참여해도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기관 말고 다른 데다가 의뢰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네. 답 4번이네.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관은 신고에 정하여 고시하는, 누가 정해서 고시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할 때는 개요나 공사비, 비용, 명세 이런 것들을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죠? 얼마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면 전원 동의. 여기서는 줄쳐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전원 동의다.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 할 때는 시군구한테 가서 뭐 받는다? 허가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리모델링 할 때는 뭐 받으라고 했어요? 허가죠.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사업비.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때 수립해야 되는 권리변동계획에 전체 사업비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되죠.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고 포함돼야 되죠. 그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정축형 리모델링, 시군구한테 안전진단. 5번에 수직정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물의 층수가 14층 이하네요. 그죠? 몇 개 층까지 가능합니까? 2개 층. 맞습니다. 답은 3번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권리변동계획입니다.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만 수립을 하고 세대수 증가가 없죠. 그럴 때는 권리변동계획은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네.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줄어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의 사용권은 변한다 안 한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비례해서 변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비례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단 세대수가 예외적으로 증가될 때는 뭐에 따른다?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틀렸죠. 시군구는 세대 증가 리모델링을 허가할 때 그래서 시군구 도시계는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치죠. 맞네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따라서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분의 면적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바뀌면 되는데 안 바뀌는 게 원칙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을 설립했다든지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알려줬어요. 그럴 때는 기간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건물이 리모델링 하면서 철거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때 임차인은 임차 계약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가라 안 나가라?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 조용히 나가라. 왜냐하면 기간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기 때문에 조용히 나가라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사학객 승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부에서 이제 보통 맨 마지막에 놓는 파트가 사학객 승인이죠. 그죠? 사학객 승인은 논점이 4개입니다, 여러분. 그 4개의 논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대상. 몇 개? 30개. 두 번째는 사학객 승인을 누가 할 것인지 주체입니다. 주체.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자체 장이 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세 번째는 착공기간입니다. 착공기간. 앞으로 가셔야 돼요. 사학객 승인은 리모델링 앞에 있습니다.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소유권 확보입니다. 소유권 확보에서는 시험에서 돋보이는 게 매도 청구권. 여기 이제 돋보이죠. 그래서 사학객 승인은 웬만하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출제 가능성은 매년 90%입니다. 이게 한때 전성기 때요. 사학객 승인이 논점이 4개거든요. 4개인데 이게 몇 회 시험이더라. 28회인가 27회인가 모르겠다. 그때 주택법 7개를 내면서 사학객 승인에서 4문제를 냈어요. 4개를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엄청 쉬웠습니다. 완전 땡큐죠. 사학객 승인 공부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4개의 논점을 시험을 다 내버려서 대상, 주체, 그 다음에 착공기간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 요걸 갖다 골고루 문제를 내버린 거지. 너무 땡큐죠. 그래가지고, 그때 주택 문제가 원래 쉬운데 더 쉽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몇 개 이상 지을 때 사학객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까? 30개죠. 30개.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대지는 얼마? 1만이죠. 근데 30개 시험이 안 놉니다. 예외적으로 50개 이상일 때 사학객 승인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50개 이상일 때인데. 자, 50개. 단독부터 합니다. 단독은 30호. 단독을 해야 된다니까 호거든요. 이상일 때 하는데, 그죠? 예외적으로 50개 이상일 때 사학객 승인을 받는 경우로서 한옥입니다. 한옥.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있거든요. 필지 분할을 하고 안 하고 하나의 대지로 공급받아가지고 1, 2, 3, 4, 5번지를 필지 분할을 1번지, 2번지로 안 나눕니다. 하나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단독주택을 한 방에 지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때 뭐로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죠. 그럴 때는 몇 개? 30개고 몇 개? 50개로 봅니다. 공동주택도 몇 개입니까? 30개죠. 근데 50개 이상일 때 사학객 승인을 받는 예외가 시험에 나올 건데 주관경 개선사업을 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셀프 방식으로 하죠. 그러면 셀프 방식의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50개 이상이면 사학객 승인을 받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생이 있거든요.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30개가 아니고 50개로 완화시켜 놓고 있는데 지립도로 폭이 몇 메다? 6m.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죠. 이럴 때는 도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49개까지는 건축을 받고 50개 이상일 때만 사학객 승인을 받게끔 예외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 50개인지만 여러분들 체킹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인데 사학객 승인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지자체 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누가 하고요? 도지사. 면적을 10만 미만 이상 따지지 않고 특화하고 대도시는 뭐더라? 공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만 미만이면 한 방에 읽을게요. 10만 미만이면 꽝, 시장군수. 10만 이상이죠.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사학객 승인의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10만 미만이면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특강하고 대도시는 공통.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4개. 자, 누가 할 때요? 사업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하고 주공일 때. 조심해야 돼. 지방공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공부가 얕은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외우는지 압니까?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 외우라고 하니까 뭐라고? 1번 건강이라고 너무 앞입니다. 그냥. 건강이라고 너무 앞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공사가 나오면 틀리피는 거예요. 누가 할 때 말이다? 국가하고 주택공사가 할 때입니다.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100% 출장 공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지자체장한테 가야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국가하고 누구일 때요? 주공.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고시였습니다. 포인트는 국장이 지정고시였으니까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국장한테 갔어. 보통 수험생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330만에 포인트를 둡니다. 아닙니다. 330만도 중요는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국장이 뭐 했다? 지정고시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된다? 국장한테 가라.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에서가 필요한데 역시 뭐 했다? 국장이 지정고시했죠. 국장이 지정고시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그렇지, 국장한테 가라니까요. 그 다음에 공공, 국가지자체, 주공지방공사, 공공이 50%를 초과 출전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출자 지분이 50이 넘어. 가들이 뭘 지어? 공공주택을 짓는 거야. 그때는 누구한테 간다? 국장한테 간다. 그래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는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 공공 아니다. 국가하고 주공이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이 지정고시했다. 330만 이상. 세 번째, 국장이 지정고시했다. 광역시 수도권 긴급한 주택이 필요할 때. 네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짓더라. 근데 그 투자회사는 공공이 50을 초과 출처했더라. 그러면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끝. 주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이거든요. 기간. 자, 첫 번째는 공구별 분할을 하는데 이거는 다 했어 이미. 공구별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공구 안에서 몇 개는 돼야 돼? 300. 그러니까 단지 전체 규모는 얼마나 돼야 돼? 600.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죠. 사업주체가 현대건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얼마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0일.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잘 냅니다. 60일도.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날짜 이런 거는 짜증나죠. 진짜 짜증납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기 전에 까먹고 뭐 돌아서면 까먹으면 그래도 머리 좋은 거다. 돌아서기 전에 까먹죠. 보면서 헷갈리죠. 볼 때마다 새롭고. 그죠? 모아야 됩니다. 이거는. 모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잊어먹는 걸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는 자연인이구나 맞구나 이래서 AI가 아닌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60일. 그 다음에 착공.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사업에 만다 착수. 몇 년을 해야 됩니까? 5년. 안 하면 5년 안에 착공했는데 안 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요, 일정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전주에 조합에서도 배웠는데 법규를 위반하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동안 막을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정당한 사유가 여러분들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그 다음에 둘이 분쟁으로 싸우는데 뭐로 싸우더라? 소송으로 싸우더라.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을 보시는데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서 착수가 늦어지더라. 기반 세력 공사가 늦어지더라.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했더라. 라는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몇 년 동안 연장할 수 있나요?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 여러분 공구별 분할 첫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5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구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자, 첫 번째 공구는 5년인데 두 번째는 2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공구에서 조심해야 되죠. 2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됐다고 해서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두 번째 공구가 2년 안에 착공하는데 착공 안 했다고 취소해버리면 그죠? 첫 번째 공구에서 공사 진행하던 거 다 수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는 아까 해봤던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갈 때 몇 년? 5년. 그 다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 사유가요. 기간 안에 착공이었고
그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고 소유권 상실하고 이게 그대로 해가지고 건축법으로 날아갑니다. 건축법에 가게 되면 이 세 가지 사유가 건축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사유로 바뀌어요.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인데 건축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데 단 이해가 중요합니다. 분양 보증을 받았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해야 돼. 시험의 활용 정점은 자입니다. 분양 보증을 받으면 취소할 수 없다. 활용 정점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야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비틀 겁니다. 문제를 좀 어렵게 낼 때. 약간 수준 있게 내려고 그러면 주택 분양 보증을 받은 A 단지에서 A 단지에서 딱 깔아줍니다. 그래 놓고 나서 로로로 하면서 기간 안에 착공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함정에 폭 빠집니다. 오랜만에 아는 거 나오면 수험생들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분양 보증이 받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취소할 때는요. 사업 정상화 계획을 하고 나서 해라. 그 다음에 그 취소에 나와 있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몇 년? 1년. 연장 사유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에 대해서 공사 착공은 뭐가 있는데 매도 청구권 아시죠? 자, 매도 청구권이 있는데 자, 그것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앞장으로 갑니다. 앞장. 한 페이지에 다 볼 수 있게끔 앞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옆 페이지를 봐요. 옆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옆에 페이지를 봐야 돼. 그걸 한눈에 보게 만들려고 절반이 여러분 사각격 서인입니다. 한 페이지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으로 당겨가지고 하여튼 억지로 넣어놨습니다. 한 페이지에 보시라고. 찾습니까? 예. 이제 소유권 확보입니다. 네 번째 논점이죠. 우리가 사각격 승인 받으려고 그러면 남의 토지에서 사각격 승인 못 받잖아요. 그죠? 뭘 확보하는 게 원칙이더라? 소유권 몇 프로? 그렇지.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사각격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할 때인데 그러니까 공공이 할 때. 국가지자체 주공지방공사 할 때. 그 다음에 뭘 확보하면? 권원을 확보하면. 몇 프로? 100%. 그죠? 그러면 내줘요. 근데 권은 100%를 확보하면 되는데 100% 확보가 안 돼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원래는 몇 프로예요? 100%죠. 근데 몇 프로? 80%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각격 승인 내준다? 내줍니다. 몇 프로 부족합니까? 20%. 단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등록 사업 주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 저번 주에 하면서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때 조합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에서는 몇 프로 소유권, 그건 아니죠. 소유권을 가지라고 했죠. 몇 프로? 95%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나오네요. 등록 사업 주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95% 소유권을 확보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러면 되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는 지금 80%니까 몇 프로 부족하죠? 20%. 조합은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95%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몇 프로 부족하죠? 5% 부족하잖아요. 그죠? 요 부족한 5%나 20% 돼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매도 청구, 자, 팔아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자, 95% 이상을 확보했어요. 대부분의 토지. 그럼 누구 포함해서? 원주민 포함해서. 원주민은 지구 단위 결정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보는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95 미만이면 누구한테는 행사 못 합니까? 원주민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주택은 아까 95%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포함해서? 원주민, 조합은 원래 95% 가지고 있으니까 원주민 포함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이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자, 근데 매도 청구권을 권한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매도 청구권을 해가지고 시가만큼을 주고 토지를 살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사업주체한테 넘어와야 돼, 안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지 공사에 나올 수 있다? 착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사 기한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돈을 받고 싶으면 사업주체한테 자꾸 안따리를 걸면 돼요. 그럼 사업주체는 이제 그 안에 투입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들이 그죠? 만약에 5천억을 토지 가격으로 5천억을 넣어놨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이자가 수억씩 부담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조바심이 누가 나냐면 사업주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원래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지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도 청구 대상 대지돼서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착공을 하게 해줍니다. 보시면 사업주체가 공사를 착수하려고 할 때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럴 때는 소유권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생략됐어요. 그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착수할 수 있냐면요, 소유자하고 매도 합의가 끝났어요. 소유자가 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합의한 게 아니고 합의서가 작성됐겠지. 그럼 합의서를 작성하면 착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서 안 넘어서? 안 넘었어요. 등기대가 소유권 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서가 작성되는 순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떨어졌어요. 승소 판결이 떨어진 것이. 근데 승소 판결은요,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 판결이 확정되려고 그러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확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럴 때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이 100% 확보하면 당연히 공사에 착수하는데 매도 합의만 됐지 아직까지 소유권이 법적으로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안 넘어왔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 1심 판결을 받았지 대부분 최종 승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자꾸 그게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사가 지연됨으로 피해가 커진다. 그 피해가 커지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부담하게 돼 있냐면 입주민들이 부담합니다. 왜냐면 금융비용을 사업주체가 떠안고 가진 않아요. 그걸 어디에 녹여버린다? 분양가에 녹여버립니다. 분양가 가격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대건설이 바보도 아니고 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면 그게 그냥 사업 무산시키고 말아버리지. 회사가 적자 보면서까지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개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 해버렸어.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까지 해서 사학격 승인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통합심의 하나 안 했네. 작년에 신설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요 통합심의 한번 볼래요? 별거 아닙니다. 통합심의는 뭐냐면, 사학격 승인을 받고, 옛날에는 교통, 환경,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학격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런 심사를 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학격 승인은 문제없이 받았는데 아파트가 5,000세대인데 5,000세대 아파트에서 쏟아지는 차가 오전 7시부터요. 오전 8시 반까지 차가 7,000대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교통은 마비 수준에 이르겠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통합심의를 하거든요. 통합심의가 아니고 교통평가를 또 따로 받습니다. 따로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학격 승인 받고 이런 거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받고 이런 거 받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지죠. 통합심의는 그 기간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같이. 뭐 할 때? 사학격 승인 받을 때. 그래서 사학격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죠. 현대건설이 사학격 승인을 받으려는 현대건설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사학격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은 통합심의를 하여야 하며 사학격 승인권자는 필요하면 도시계획이나 교통, 건축 등을 통합심의할 수 있고 통합심의하면 건축심의는 건축위원회, 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 관련은 도시계획위원회, 광역개선대책은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심의는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통합심의 했어. 통합심의 했죠. 그러면 사학격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은 통합심의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학격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됐죠. 그죠? 자, 통합심의 효과 한번 봐봐요. 효과. 작년에 이게 나왔죠. 통합심의를 했어. 그죠? 그러면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재정을 또 할까? 그럼 통합심의할 의미가 뭐 있노? 그래서 뭐 한 건다? 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또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사학격 승인까지 봤는데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또 볼게요.